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죠. 앞서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촉박하게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청와대 집무실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 광장의 상징을 의미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숭례문, 2번 흥인지문, 3번 자하문, 4번 광화문.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부동산 시장 얘기해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종부세 등 세금 완화를 예고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큰 기조를 보면 공급 확대, 규제 완화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공약의 두 가지 축이 바로 공급 드라이브하고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공급 드라이버는 이제 5년간 250만 가구 공급이니까 한 해에 50만 가구 정도를 짓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심리적으로 다소 좀 안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신도시 개발보다는 이 도심 근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장치를 같이 좀 병행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 규제 완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어떤 관리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 조세 원리에 맞게끔 이제 개편한다고 얘기를 했고 보유세는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 그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 수준이라든지 변동폭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예. 세금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좀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봐 주셨는데 그 대선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부동산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유기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이라고 했을 때 예. 주거 공간 마련을 넘어서 일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흔히 말하면 부동산 재테크죠.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거고, 그럼 집주인들은 굳이 지금 가격에 팔 필요가 있느냐, 기다려보자. 그래서 매물을 일부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규제 완화, 세금 관련한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만약에 세금을 좀 낮춰주게 된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가 더 활성화된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 보면요,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 부담이 좀 커지니까 예. 팔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이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한 최대 2년 하겠다는 공약을 이번에 내걸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언제 시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걸 소득세법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할 겁니다. 하면은 이제 집을 처분하려는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좀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면 매물이 나와서 이제 매물 가뭄에 다소 좀 단비가 되는 그런 숨통을 좀 틔워주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세법 개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조가 확 바뀌기에는 또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공약을 걸었어요. 그건 예, 예. 10개월입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예, 뭐 예. 2년이냐 10개월이냐 그 차이니까 음, 어쨌든 그거는 국회에 가서 지금 뭐 법안을 만약에 통과시킬 때 어느 정도 공통부문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행을 할 건데 다만 지금 윤 당선인도 최대 2년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1년이 예. 아니라 최대 2년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부분은 다소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음, 시행령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2020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는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음, 10년 보유한 주택이면서 6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왜냐하면 모법에 이렇게 중관하도록 돼 있는데 음, 범위나 그러니까 약간 외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길잖아요. 음, 2년. 그리고 이게 뭐 어떤 10년 보유가 아니라 아마 일반 누구나 다 이렇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팔 때에 아마 적용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령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달 초에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이게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국회의원분들이 입법 전문가잖아요. 예. 그런데 시행령으로 한다면 굳이 발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길게 하려면은 시행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은 조금은 어쨌든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한 뒤에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성이 완벽히 잡히고 무언가 개정이나 시행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매물이 뭐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건가요? 된다고 보면 될까요? 매물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일부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거둬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집값도 약간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예, 이런 예.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30대들이 요새 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연끌비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난해나 뭐 재작년처럼 집값이 막 공비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로 보면 서울 집값이 약세거든요. 예. 국민은행은 아직은 강보합세지만 뭐 한국 부동산원으로 따져 본다면은 그게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공급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건축이 가장 민감해요. 예. 이제 재건축은 가장 큰 것은 제가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기준을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가령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아예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80년대 주로 후반에 들어선 아파트가 서울에서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안전진단 통과 안 한 데들이 많을 테니까. 예, 예.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입주가 가장 빨랐던 게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인데 그게 예. 91년 9월입니다. 그럼 30년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아마도 신도시까지 1기 신도시까지도 좀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진단이 이제 첫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구조 안전
이런 가중치를 좀 떨어뜨리고 뭐 설비 이런 게 좀 노후가 되면은 좀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높이고 주거 환경도 이번에 같이 좀 높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거든요. 예. 이 재초안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공약에 보면은 재건축 부과 기준을 어떻게 보면은 부가율이라고 그럴까 이걸 좀 낮추고 비용 인정 항목을 좀 높이겠다. 그다음에 1주택자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감면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재초안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생기면은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이렇게 환수를 하는 제도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재건축의 최종 걸림돌이거든요. 이걸 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폐지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2018년부터 이게 부활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폐지로 가기는 아마 국회 문턱을 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조합원들은 아마 2018년 이전을 아마 기대를 할 겁니다. 폐지를 요구하겠죠. 예. 옛날에는 안 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공약은 완화 수준이고 이걸 그리고 또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기대치가 못 미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일개 신도시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곳 뭐 집값이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대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좀 회수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인허가 절차도 줄이고 뭐 안전진단도 좀 더 완화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재초안에 따른 어떤 부담금도 좀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기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건축 혹은 또 종상향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게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1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수익성이 그렇게 나올 거냐? 예?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뭐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급과 규제 완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의도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재건축하고 아까 일기 신도시 쪽은 조금 국지적으로 예.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기대감에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집값은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가령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아마 차별화된다고 그럴까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울퉁불퉁한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국지적으로 다소 이렇게 요동은 칠 수는 있겠지만 요동 수준은 아니고 국지적으로 약간 불안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 아마 기대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건축과 세금은 굉장히 시장에 좀 폭발성이 있거든요. 휘발성이 좀 큰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과잉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값이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집값이 올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뭐 크게 떨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집값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거고 다만 올해는 급매물이 제법 그래도 나올 겁니다. 예. 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주로 실수요자분들은 뭐 분양시장 올해 뭐 워낙 문호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놓고 해보시고 아니면은 좀 이 다리품을 파셔가지고 뭐 급매물 쪽으로 이렇게 매집 마련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약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 이른바 역세권 첫 집인데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 역세권에 그렇죠. 20만 호 지을 곳이 있나요? 일단은 부지 확보가 관건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여기 안 들어선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공약은요, 청년 원가 주택을 한 30만 가구 정도 예.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를 한 20% 정도 내고 들어가서 80%는 이제 장기로 이제 납입을 하는 구조. 그거 하나 하고 역세권 첫집 주택을 한 20만 가구 정도 짓겠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민간개발 연계형이라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거겠죠. 네. 거기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서 늘어난 용적률의 한 절반 정도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청년 신혼부부한테 이제 반값으로 분양하겠다. 이 공약이거든요. 예. 그런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에? 이 부분은 아마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용적률을 이 정도로 높이면은 모든 지역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강북 지역 같은 보면 구릉지대가 많아요. 우리 역세권에. 예. 역세권이 보통 여기에서 500m 반경 500m를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구릉지대 이런 데다가 500 용적률 500% 해놓으면은 이거 북한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령 뭐 이리 좀 평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네? 뭐 이런 데들은 충분히 500%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긴 하겠는데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어쨌든 좀 경관 훼손이라든지 이런 예.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차별화해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년층에게는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청약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뭐 예고가 돼 있나요? 지금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지구에서요. 예. 흔히 말하면은 33평형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0%가 가점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30대 애들이 이제 집을 장만할까 고민하는데 뭐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낮죠. 그렇죠. 뭐 가점이 84점 중에서 뭐 30점 채우기도 어렵거든요. 예. 근데 요즘 뭐 그러니까, 당첨되는 거 보면 6, 70점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84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추천제 물량을 좀 늘리겠다. 가령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를 종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네. 이걸 30% 넣고 60제곱미터 이하, 흔히 25평 이하를 60%를 추첨제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분들은 중대형으로 그동안에 가점이 낮은 분들은 중대형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거기는 추첨이 50%니까. 그런데 그게 분양가가 얼마니까 비싸니까 음수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한 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자한테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중소형도 내가 가점이 낮더라도 무주택이기만 하면은 청약을 해서 한번 기회를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예. 또 하나 1주택자들도 이제 중소형을 청약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나머지 75% 뺀 25%에 대해서는 예.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요. 6개월 안에 종전집을 판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처분 조건부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1주택자분들도 이제 뭐 통장 하나 갖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통 300만 원짜리 옛날에 아마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거 이제 가지고 나도 좀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과열지구는 범위가 넓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뭐 광명 이런 데도 다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어쨌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옮겨타기를 하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뭐 통장 이렇게 깨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한번 뭐 꾸준히 청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들은 입주할 때 종전집을 팔아야 된다는 서약을 안 하면은 거의 당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특별 공급뿐만 아니고 일반 공급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겁니다. 일반 민영주택입니다. 가점제로 하는 분양 말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뭐 흔히 있잖아요. 뭐 강북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데 뭐 재건축 보통 재개발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신도시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옛날에 말하면 청약 저축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 가점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순위 순차제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약간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뭐 올해 내 집 마련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조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청약 쪽으로 이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뭐 실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충분히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급매물도요. 이게 뭐 나중에 양도세 절세 매물이 됐던 이런 걸 만약에 매입을 하시려면 조건이 한 달 안에 계약 후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 집 마련 좀 하실 분들은 자금을 좀 확보를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자금 확보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